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산현대와 수원FC입니다. 울산은 김판곤 감독 체제하에 3백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으나 그 안에서 측면 커버 불안과 전방 전개 패턴의 단조로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방의 말컹을 향한 크로스 중심의 공격은 상대 수비에게 쉽게 읽히고 있으며 이는 곧 공격 다양성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루빅손과 강상우가 오버래핑 후 수비 복귀 타이밍을 자주 놓치며 측면 뒷공간이 쉽게 허물어지고 있는데 이는 상대의 빠른 측면 전개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중원 또한 공격 전환 템포가 느려 상대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후방 빌드업 역시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수원FC는 여름 이적 시장 이후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모한 모습입니다. 김은중 감독이 주도한 윌리안 안현범 조합을 기반으로 한 측면 리빌딩은 단순한 보강 수준이 아닌 팀의 전술 정체성을 바꿔놓을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박이 중원에서 완충지대를 형성하며 볼을 지켜내고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은 수원FC의 전체적인 전개 안정성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윌리안은 측면에서 날카로운 커싱과 크로스를 통해 울산의 측면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울산 3백의 구조적인 약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기에다 3연승을 기록 중인 수원FC는 팀 분위기, 체력 유지, 공격 조직력 등 전방위적인 면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는 경기 흐름 전체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전술적인 유연성과 조직력 그리고 측면 공략에서 수원FC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은 여전히 말컹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측면 수비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고 수원FC는 이 약점을 정조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전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흐름과 기세, 전술 모두 수원FC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공격적인 전개로 인해 스코어도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FC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부천FC와 성남FC입니다. 부천은 3-4-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몬타뇨를 최전방에 배치해 높이와 피지컬을 활용한 제공권 싸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방 구조는 전개 루트가 단조롭고 실질적인 득점 기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바사니는 오른쪽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통해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전형적인 윙포워드 성향 탓에 수비 가담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측면 수비 시 구조적 약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윙백 구성의 문제점이 두드러지는데 티아깅요와 박창준 두 명의 자원이 3백 구조 속에서 좌우를 단독으로 책임지는 상황에서 수비 전환이 늦고 오버래핑 이후 리커버리 또한 더뎌지면서 측면의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박현빈이 이 선에서 박스 근처까지 침투하며 간헐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전개 템포나 빌드업 안정감이 부족해 공격이 전방까지 연결되기까지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즉 부천은 조직적으로 많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3백의 단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에 맞서는 성남은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한 전술적 짜임새가 인상적입니다. 최전방의 후이즈는 연계 플레이와 마무리 능력 모두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단순한 피니셔를 넘어 공격의 축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좌측의 이정빈은 활동 반경이 넓고 크로스 타이밍이 있어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원의 프레이타스는 넓은 커버 범위와 뛰어난 활동량으로 수비와 공격의 연결을 안정적으로 조율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는 측면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박수빈의 인버티드 풀백 전술입니다. 수비 시에는 측면 라인을 커버하다가 공격 전환 시에는 중앙으로 좁혀들어 프레이타스, 사무엘과 함께 중원의 수적 우위를 형성함으로써 전개 안정성과 압박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남이 단순히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에서도 확실한 템포 조절과 압박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레안드로와 이정빈의 좌우 윙포워드 조합까지 포함하면 측면 공격의 폭과 질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조직력, 공간 활용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대결로 읽힙니다. 부천은 3백 구조의 본질적 한계 속에서 측면과 중원 모두에서 수적 열세를 반복하고 있고 바사니의 수비 가담 부족은 측면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남은 안정적인 포백 구성과 윙포워드, 풀백의 협력 구조, 그리고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통해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공수 양면에서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높은 효율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술적 짜임새, 흐름의 안정감, 공간 장악력 모든 요소를 종합해보면 이번 경기는 성남이 구조적으로 우위를 점하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남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서울이랜드와 인천유나이티드입니다. 서울이랜드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을 두텁게 구성해 경기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조직적인 균형이 향상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된 가브리엘이 데뷔 전부터 득점을 기록하며 즉시 전력감으로 자리 잡은 것은 팀 공격력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재민은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서 중심 역할을 맡고 있고 에울레르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 반경을 바탕으로 템포 조절과 전방 연결의 허브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스마르, 서재민, 에울레르로 구성된 3미드필더 조합은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점유율 기반의 경기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실제 경기 흐름에서도 탈압박과 패스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안정적인 흐름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조직력 또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은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무고사와 제르소를 중심으로 한 전방 위주의 플레이에 집중하고 있지만 중원의 이명주와 최승구가 상대의 3미드필더 시스템을 상대로 수적 열세에 자주 노출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주는 연계 능력은 뛰어나지만 공수 전환 속도에서 서울이랜드의 에울레르, 오스마르 조합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장면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곧 전반적인 템포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르소는 돌파력과 크로스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좌측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무고사는 제공권 장악에서는 강하지만 점유율이 떨어지는 경기에서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술적으로도 중앙에서 밀리며 측면마저 압박당할 경우 인천은 빠른 전환과 롱볼 위주의 전개가 차단되며 경기 흐름을 주도하지 못하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전력이나 이름값보다 전술 구조의 완성도와 경기 운영의 유연함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이랜드는 중원의 수적 우위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확보하고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새로운 외국인 공격수의 활약으로 전방의 결정력도 보강된 상태입니다. 반면 인천은 수비 안정성은 유지하고 있으나 중원에서의 수적 밀림과 구조적인 단조로움은 서울이랜드의 압박 구조에 쉽게 휘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압박, 템포, 수적 균형 모두에서 서울이랜드가 한 발 앞서 있는 구도인 만큼 이번 경기는 홈팀이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흐름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이랜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전남 드래곤즈와 충남 아산입니다. 전남은 5-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는 팀으로 최근 경기들에서 김현석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남은 최전방에서 순간적인 침투 타이밍과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으로 전남의 주요 득점 루트를 이끌고 있으며 발디비아는 이선에서의 볼 운반 능력과 탈압박 과정에서의 안정성으로 전환 전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베르티는 후방에서 빌드업 안정감을 더하며 수비 라인이 깊게 내려앉은 상황에서도 정확한 롱패스와 간결한 연결로 중원 연결을 원활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감독은 상대 성향에 따라 수비 블록의 높이나 역습 전개의 속도를 세밀하게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수비 안정성과 전략적 판단을 바탕으로 치열한 흐름 속에서도 실점을 최소화하고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전술적 설계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반면 충남 아산은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술 완성도와 경기 운영 측면에서 지속적인 불안 요소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고이는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 능력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나 움직임의 다양성과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제한적이고 공격 루트 자체가 단조롭게 전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측면의 데니손 역시 돌파력은 있으나 연계 과정과 마무리 연결 간의 간극이 크고 팀 전개의 완성도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석은 중원에서 활동량은 풍부하나 경기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템포 조절과 전개 방향 설정에서 미스가 잦은 편이며 이는 곧 팀 전체적인 밸런스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배성재 감독의 잦은 사퇴 선언과 철회 이후 이어지는 혼란은 선수단 분위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술적 일관성과 조직력 유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수비 안정성과 전술적 대응 능력 그리고 조직력의 완성도에서 전남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매치업입니다. 충남 아산은 전술적 아이덴티티가 아직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팀 내부 불안 요소가 겹치면서 경기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흐름이 예상됩니다.
반면 전남은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면서도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지 않는 운영을 바탕으로 실리를 챙기는 팀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탄한 조직력과 전략적 유연성을 갖춘 전남이 흐름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다득점보다는 실속 위주의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남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화성FC와 김포FC입니다. 화성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최근 들어 전술적 완성도와 팀 밸런스 측면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측면 전개 구조에서 독보적인 수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좌우 풀백 박준서와 조동재, 윙포워드 전성진과 김대환까지 동시에 측면에 포진하며 한쪽 사이드에만 최대 4명의 자원이 연계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크로스 루트가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전성진은 측면에서의 침투 타이밍과 크로스 연결 능력이 안정적이며 리마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 경쟁과 마무리 능력 모두에 꾸준히 관여하며 전방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생 박주영은 최근 출전 시간을 점차 늘려가며 공격 흐름에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영플레이어로 성장 중입니다. 전방에서의 활동량과 압박 참여, 그리고 연계 능력까지 점차 향상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김포는 고정훈 감독 체제 아래 3-5-2 포메이션을 고수하고 있으며 전술 구조 자체에서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방의 루이스는 제공권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움직임 반경이 좁아 전개 과정에서 다양성을 만들어내기 어렵고 박동진 역시 침투 능력은 준수하나 압박 회피와 공간 창출에서는 다소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원의 디자우마는 탈압박과 볼 간수는 우수하지만 전개 속도가 빠르지 않아 역습 연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상대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더욱 두드러지는 약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측면입니다. 김지훈과 윤재훈 단 2명의 윙백이 측면 전개와 수비 커버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구조상 하프스페이스나 박스 근처에서의 크로스 대응이 원활하지 않고 전개 시에도 선택지가 제한되어 템포를 이어가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전술적 구조의 완성도, 특히 측면 숫자 싸움에서 화성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매치업입니다.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다채로운 전개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화성의 공격 패턴은 김포의 측면 수비 부담을 크게 키울 수밖에 없으며 최근 흐름과 팀 밸런스를 고려했을 때 화성이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박주영의 에너지 넘치는 전방 움직임이 측면과 연계될 경우 수비 밸런스를 무너뜨릴 만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술적 구조와 팀 컨디션에서 앞서는 화성이 안정적인 운영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고 김포 역시 무리하지 않는 운영을 택할 것으로 보여 득점이 터지는 폭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성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안산 그리너스와 충북 청주입니다. 안산은 3-4-1-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후방 빌드업 중심의 점유율 지향형 축구를 꾸준히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전방의 제페르소는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연계 흐름의 중심축을 잡아주고 있으며 사라이바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 침투와 압박 가담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조지훈을 중심으로 한 후방 라인은 짧은 패스를 통해 점유율을 확보하며 전진 전개의 안정성과 패턴 완성도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 구조입니다. 송태성 또한 빌드업의 시작점에서 좌우 전환과 전방 연결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전체적인 경기 템포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산은 점유율 기반으로 경기 흐름을 장악하며 수비적인 안정성 위에 공세의 구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북 청주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활동 반경이 넓은 이승재와 페드로를 전방에 배치하고 있지만 공격 전개에서의 완성도는 최근 급격히 하락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올여름 핵심 공격수였던 가브리엘이 서울이랜드로 이적하며 팀 전체의 공격 루트가 단절된 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가브리엘의 이탈 이후 충북 청주는 마무리 패턴이 단조로워지고 페드로의 고립이 잦아지며 전체적인 전개 효율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김선민이 중원에서 흐름을 잡고는 있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순간 볼 배급이 흔들리며 공격 템포 자체가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불균형은 전방에서 찬스를 살릴 수 없는 구조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득점 위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구조적으로 짜임새 있게 전개되는 안산의 점유율 축구가 충북 청주의 단조로운 전방 전개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방부터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공격 전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안산은 조지훈, 송태성, 제페르손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이 확고하며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경기 운용 능력에서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로서는 가브리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페드로가 단독으로 전방을 끌어가기엔 구조적인 한계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할 때 안산의 안정된 전개 속에서 경기의 주도권은 점차 기울 수밖에 없으며 득점은 많지 않더라도 경기 결과는 홈팀의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산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경남FC와 부산아이파크입니다. 경남은 최근 5-3-2 포메이션을 도입하며 수비 안정화를 꾀하고 있으나 전술 전환의 여파로 조직적인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레이는 전방에서 제공권을 따내는 피지컬은 뛰어나지만 움직임이 단조롭고 브루노 코스타 역시 중원에서 탈압박에는 능하나 측면 연결에서 전개 속도가 끊기며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수비진 앞에서 위치를 조율하는 해나는 포백에서 파이브백으로의 급작스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수비 라인 간격 조절과 커버 포지셔닝 모두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을용 감독이 시즌 초반 포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시도했지만 중후반 들어 전환을 감행한 파이브백이 오히려 라인 밸런스를 흐트러뜨리는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으며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는 오히려 후퇴한 상태입니다. 반면 부산은 시즌 초부터 3백을 기반으로 하는 3-4-3 포메이션을 일관되게 운영해오며 전술적 완성도와 유기적인 조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는 팀입니다. 곤잘로는 침투 타이밍과 마무리에서 상대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원이고 측면의 빌레로는 빌드업과 전환 템포 모두를 조율하며 공수 연결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패시는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올라운드 타입으로 곤잘로 빌레로와의 3톱 조합에 있어 다양한 변형과 유연한 포지셔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성환 감독은 실리적인 전술 운영과 전개 흐름 제어에서 이미 리그 상위권 수준의 지휘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안정된 라인 밸런스를 바탕으로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하는 데 능한 전술가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감독의 전술 역량, 전개 흐름의 짜임새, 조직력의 안정성 등 모든 측면에서 부산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수비 재정비를 시도하고 있지만 파이브백으로의 전환은 되려 수비진의 혼란을 초래했고 측면 공간 노출과 라인 간격 붕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은 3톱을 중심으로 한 입체적인 공격 전개와 안정된 후방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 주도권을 꾸준히 장악할 수 있는 전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할 때 부산이 경기를 리드하며 점유와 압박, 마무리까지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전개 자체는 안정적이되 득점 수 자체는 제한될 수 있는 경기 양상입니다. 부산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천안시티와 수원삼성입니다. 천안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브루노가 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미사키는 빠른 측면 돌파와 전환 과정에서 상대의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광진은 중원에서 안정적인 패스 분산과 템포 조율을 통해 공수간 리듬을 조정하고 있으며 김태환 감독은 상무에서 단연간 실전을 경험하며 조직적인 전개와 수비 간격 조율에 강한 지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천안의 정교한 전개 패턴은 단순한 롱볼 위주 전개와는 차별화된 압박 회피 중심의 전술로 상대의 수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 수원 삼성은 4-3-3을 기반으로 김지현이 전방에서 마무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연계 플레이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원의 파울리뇨 역시 압박 상황에서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현묵은 돌파력은 뛰어나지만 볼 소유에서의 안정감이 부족하고 공간 해석이 미흡한 장면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술적 대응력에서 벤치의 역량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변성환 감독은 청소년 대표팀 중심의 경력만 보유하고 있어 실전 경기 흐름을 조율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경험과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경기 중 예상치 못한 흐름 변화나 상대 전술에 대한 실시간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은 수원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힙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선수 개인의 기량보다 감독의 전술 운용과 벤치의 조율 능력이 더욱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안은 김태환 감독의 전술적 디테일과 짜임새 있는 전개로 수원의 단조로운 공격 구조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으며 수비 간격 유지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라는 전술적 무기를 통해 효율적인 흐름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면 수원 삼성은 벤치의 대응 한계와 조직력에서의 미완성 상태로 인해 경기를 주도하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천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